사랑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 나, 김미라는 올해로 60을 맞이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다. 30년 동안 한 남자와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홀로 남겨진 나는 처음엔 그 고독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을 단풍이 내 마음처럼 물들어가는 듯했고 매일 아침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28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창문을 통해 불어오는 여름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나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희망을 느꼈다. 그 희망은 작았지만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 것이며 상처를 딛고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고 나는 이제 그 여정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까지 나는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중견 교사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 믿었고 정년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잊곤 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웃음소리가 내게는 음악 같았고 그들의 작은 손을 잡아주는 순간이 내 삶의 이유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위로가 되었다.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며 나는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그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운명은 나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젊은 댄스 강사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웃어넘겼다. 농담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는 그 불가능한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남편은 늘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기에 그의 변화가 나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늘 교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고백은 내 가슴을 찢어놓았다. 미란아, 나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연이랑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랫동안 맴돌았다. 정연은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린 댄스 강사였다. 남편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작한 댄스 교실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했다. 그는 늘 바쁜 일과 속에서 지쳤다고 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았다고 털어놓았다. 이해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난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아침을 싸들고 집을 나갔다. 30년의 세월, 함께 산을 오르고 아이들을 키우며 늙어가기로 약속했던 부부의 시간이 한순간에 끝나버렸다. 그날 아침, 그가 문을 닫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찢어놓았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30년간 쌓아온 추억이 바람에 흩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가방에 들어있던 내 손수건조차 챙기지 않은 모습이 눈에 선했고 나는 그 손수건을 손에 쥔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30년 동안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갑작스런 이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순진하다고 비난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믿었냐며 혀를 찼다. 친구들은 위로 대신 조언을 던졌고 다시 시작할 기회야라는 말은 내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교단에 서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화장실에 숨어 울곤 했다. 아이들이 선생님, 왜 우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나조차 속일 수 없었다. 밤이면 텅 빈 집 안을 서성이며 잠을 청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조차 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게 잘못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밤새도록 그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때로는 남편의 옷장에서 그의 냄새를 맡으며 울기도 했다. 그 냄새는 내게 익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의 셔츠를 꼭 끌어안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그의 옷장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니 우리가 함께 찍은 젊은 날의 모습이 눈물로 젖었다.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 보였고
나는 그 행복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고민했다. 결국 나는 조기 은퇴를 결심했다. 아이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교직은 나에게 삶의 이유였지만 그 이유가 무너진 지금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다. 은퇴 수속을 밟는 날 동료들은 나를 만류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미란 선생님, 아직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후였다. 그렇게 시작된 혼자만의 시간은 생각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안겼다. 매일 아침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혼자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다. 식탁에 놓인 한 그릇의 밥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만의 평화를 찾아갔다. 연금 180만 원으로 소박하게 살았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 돈은 나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었고 나는 그 자유 속에서 나만의 삶을 꾸려가려 했다. 때로는 동네 슈퍼에서 싼 채소를 사며 계산대에서 웃는 아줌마와 대화를 나누는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 짧은 대화는 내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었다. 나는 그 아줌마와 점차 친해지며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도 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혼자라도 잘 버티고 계시네요 라며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전직 교사 모임에 나가고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동료들과 함께 산을 오를 때,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칠 때 나는 잠시나마 평온을 느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내 상처를 잠시 잊게 해주었다. 우리는 함께 도시를 내려다보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움이 나를 덮쳤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혼자여도 괜찮아라고 중얼거리는 것이 나의 방어책이었다. 그 말은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지만 깊은 밤이 되면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다. 거울 속의 나는 점점 낯설어졌고 나는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때로는 옛날 일기장을 펼쳐보며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때의 나는 밝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 빛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일기장에 적힌 행복해지고 싶다는 문장을 읽으며 그 행복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때의 나는 남편과 함께 미래를 꿈꾸었고 그 꿈이 무너진 지금 나는 새로운 꿈을 찾아야 했다. 나는 일기장에 새로운 문장을 썼다. 다시 웃을 날이 올까? 그 질문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 나를 다시 흔들었다. 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날 급한 약속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했다. 그날 만난 사람은 박상현, 내 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5년 전 부인을 암으로 잃고 홀로 지내는 63세의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하며 나에게 농담을 건넸고 그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따뜻한 눈빛은 나를 매료시켰다. 사람 인생이 참을 수 없죠.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다니며 도움을 주는 일을 하다 보니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됐어요.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남편과의 이별, 교직을 떠난 사연, 그리고 홀로 보낸 시간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상현은 조용히 듣기만 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위로를 건넸다.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의 존재는 내 마음에 작은 불씨를 피웠다. 우리는 그날 차 안에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고 그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부인을 잃은 후에도 딸과 함께 삶을 이어가며 작은 정성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딸 은주는 대학생이었고 그는 그녀를 키우며 힘들었던 시절을 극복했다고 했다. 그는 아내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그녀를 위해 매일 국을 끓여주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사랑 깊이를 느끼게 했다. 그는 아내가 떠난 후 그녀의 흔적을 간직하기 위해 집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나는 오랜만에 옷을 고르는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입가에 번진 미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의 내가 떠올랐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친구는 선생님 요즘 달라 보여요. 피부도 좋아지신 것 같고라며 놀라워했다.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렘이 나를 채웠다. 그 설렘은 나를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나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박상현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이 커졌다. 우리는 점차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스칠 때마다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다. 그는 시골에서 자랐고 나는 도시에서 자랐기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뛰놀던 기억을 이야기했고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누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이런 나이에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미 한번 실패한 사람이 또다시 상처받아도 괜찮을까? 딸의 말이 떠올랐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녀의 말이 내 마음에 무겁게 얹혔다. 하지만 박상현은 달랐다. 그는 나를 위해 직접 기른 상추를 가져왔다. 상추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포장한 그의 손길이 나에 대한 진심을 담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동네 공원에서 그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우리는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때 목수가 되고 싶었다고 했고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주는 것을 제안했다. 혼자여도 괜찮아 라는 말을 멈추고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다. 나도 다시 시작해도 될까? 봄날의 꽃들처럼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설렘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 리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순간의 따뜻함에 젖어 있었다. 때로는 박상현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작은 배려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의 집에 초대받아 그의 정원을 구경하며 그가 부인과 함께 심은 나무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나무는 그의 아내를 기념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 나무를 보살피며 그녀를 기억한다고 했다. 나는 그 나무 아래 앉아 그의 아내가 느꼈을 사랑을 상상해 보았다. 그는 나무 옆에 작은 벤치를 만들어 놓았고 우리는 그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느 봄날 아침, 박상현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 선생님, 죄송해요. 이른 시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손으로 쓴 고백 편지였다.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평범한 기술자가 선생님을 좋아해도 될지. 수줍은 고백에 내 마음이 녹아내렸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전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우리 나이에.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사랑하는 나이가 있나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제 인생이 다시 봄처럼 따뜻해져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의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우리는 그날 오후를 함께 보냈고 그의 손을 잡는 작은 용기를 내기도 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 따뜻함에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다시 목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를 응원하며 함께 나무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이영숙, 동네 미용실 주인이었다. 미란 씨, 상현 씨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영숙은 박상현이 젊은 여자와 자주 미용실에 온다고 했다.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히 퇴직한 남자들은 위험하다던데
그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방금 읽은 고백이 거짓이었을까? 나는 순간적으로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밤새도록 그 생각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의 고백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배신을 준비하는 것인지 고민했다. 나는 그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가 부인을 잃은 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해 보았다. 그의 딸 은주가 전화로 위로를 건넸을 때 나는 조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갑작스럽게 울린 전화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김미란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는 박상현 씨의 딸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영숙의 말과 딸의 전화, 모든 것이 뒤엉켰다. 하지만 딸의 다음 말은 놀라웠다. 아버지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셔서 망설이셨어요. 밤늦게 본 여자가 그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영숙의 말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영숙은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상현을 부른 것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박상현이 왜 이렇게 망설이는 걸까? 그의 눈빛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했다. 나는 그를 더 이해하고 싶어졌다. 그의 딸 은주는 나와 통화하며 아버지가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은주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들었다. 그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했고 그 따뜻함이 박상현에게 전해졌음을 느꼈다. 은주는 어머니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고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다. 결혼식 전날 박상현의 딸 은주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가 건넨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는 그의 전 부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상현 씨에게 전해주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상현 씨를 사랑하게 될 분께 부탁드려요. 허리가 아플 때 등을 쓰다듬어 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제야 그의 망설임과 편지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의 아내는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했지만 자신 때문에 그가 죄책감을 느낄까 봐 걱정했던 것이다. 나는 비디오를 보며 그의 아내와의 대화를 상상해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배려는 나에게도 전해졌다.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바람을 이어받아 박상현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은주는 나에게 어머니가 남긴 손수건을 건넸고 나는 그 손수건을 꼭 쥐며 약속을 다졌다. 그 손수건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나는 그 무늬를 만지며 그녀의 흔적을 느꼈다. 결혼식 날 박상현이 허리를 짚으며 비틀거렸지만 나는 웃으며 그를 안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객들의 환호 속에서 우리는 입맞춤을 나눴다. 그리고 제주도의 펜션에서 맞이한 첫날 밤 그의 허리 통증과 내 숨가쁨을 서로 보듬으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 밤은 열정의 순간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으로 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그의 아픔을 함께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을 다짐했다. 그는 다시 목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를 위해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그날 밤 박상현은 은주의 어머니가 남긴 반지를 건넸다. 당신의 새로운 봄을 함께 할 분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받아들이며 천천히 늙어가기로 약속했다. 첫날 밤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평범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겐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작은 조개들을 주었다. 그 조개들은 우리의 사랑을 상징하는 작은 선물이 되었다. 우리는 그 조개들을 펜션의 창틀에 놓고 매일 아침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바다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1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비밀을 궁금해하지만 나는 그날이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다고 믿는다. 사랑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다. 예순에도 피어날 수 있는 봄을 용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아침 박상현과 나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그의 허리 운동과 내 숨 고르기 운동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그 작은 배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우리는 동네를 산책하며 때로는 아이들처럼 장난을 치며 웃기도 한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여전히 설레임을 느낀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며 새로 심은 꽃들을 보살핀다. 그 꽃들은 우리의 사랑이 계속 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꽃밭에서 피크닉을 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앨범에 모았다. 2025년 6월 13일 저녁 8시 28분. 나는 창가에 앉아 박상현과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린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의 배려가 내 삶을 다시 채워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며 용기 있는 마음이라면 언제든 피어날 수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 확신한다. 우리는 최근에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작은 마을로 가서 그곳의 평화로운 풍경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의 손을 잡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 여행은 우리의 사랑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여행 가방을 준비하며 함께 갈 곳의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그 마을에 있는 오래된 교회를 보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곳에서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작은 종이에 적은 마음을 아침에 교환하며 우리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편지에는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날이 봄이야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배우기로도 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냈다. 그 요리 시간은 우리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우리는 동네 주민들과도 친해져 함께 잔치를 열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 순간들은 내 삶의 색깔을 더해갔다.